대한민국은 한때 6.25 전쟁으로 완전한 폐허가 되었습니다. 한국을 도와주러 왔던 미국인들마저 한국이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봤으며 당시 세계 최빈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런 폐허와 아픔을 딛고 일어서 세계 최고의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치까지 올라왔는데요. 불과 70년 정도의 시간 동안 후진국에서 선진국의 지위까지 올라오게 된 한강의 기적은 다른 나라는 흉내내지도 못할 거대한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이런 한국의 성장은 미래에서 왔다고 말하는 미래인 존 티토의 2036년의 예언이 점점 현실화되어 가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존 티토의 지도에 따르면 2036년 한국의 모습은 만주와 중국의 일부를 병합하고 일본을 식민지로 만들었는데요. 존 티토의 예언의 진위 여부는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예언이 점점 들어맞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대한민국의 식민지가 된다는 부분은 놀랍게도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요. 100% 예언이 맞지는 않겠지만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맞아 들어가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미래가 없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일본 전문가인 브래드 글로서먼은 벚꽃은 가장 화려할 때 진다를 통해 일본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빛나고 잘 나갔던 일본은 더 이상 없고 그리고 일본의 미래는 쇠퇴하고 추락하는 길만 남았다고 전망했는데요. 일본은 국가적으로는 점점 무너져 가고 있고 문화적으로는 이미 일본이 한국에 종속되어 가고 있는 것을 실제로 일본에 가보면 바로 체감할 수 있죠. 이번 시간에는 일본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식민지가 된다는 예언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의 예측과 현재 어떻게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act King. 존 티토의 지도는 인터넷과 세계 여기저기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2036년의 지도라고 하는 존 티토의 지도에서 일본은 한국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정말로 미래의 일본은 한국의 식민지가 될 수 있을까요? 예언의 진위는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100% 맞습니다 라고는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언자의 눈이 아닌 정확하게 세계를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시점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나오는 답변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입니다. 현재는 경제적 체급이나 자본력 등에서는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미래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이미 내부에서 무너져 가고 있고 실제 전문가들도 일본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은 일본 경제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단어입니다. 일본의 버블이 붕괴한 후 경기를 회복하지 못해 20년 동안 정체되어 버렸는데요. 이제는 잃어버린 20년이 아닌 잃어버린 30년이 될지도 모른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정치 스캔들, 소비세 인상, 코로나19의 여파까지 일본에게는 악재만 거듭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관련 전문가이며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래드 글로서먼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국장은 앞으로 일본이 쇠퇴하고 몰락할 수밖에 없는 4가지의 이유를 정확히 분석하여 일본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했습니다. 브래드 글로서먼 국장은 다마대학 룰형성 전략연구소의 부소장을 맡고 있으며 마이니치 신문 기자와 재팬타임스의 논설위원을 역임하기도 한 일본 전문가이며 실제로 도쿄에 27년간 살면서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을 분석했을 만큼 그야말로 일본에 대해서는 완벽한 전문가입니다. 그는 일본은 이제 내리막길만 걸을 수밖에 없다고 하며 일본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4가지 충격에 대해 설명하며 분석하였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금융 충격입니다. 버블의 붕괴 이후 오랫동안 후유증에 시달리던 일본이 2000년대 초반에 조심스럽게 경기 회복의 희망을 노리며 경제의 부활을 노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2008년 리먼 사태로 촉발된 세계 금융 위기의 충격파가 일본을 덮치게 됩니다. 이때 일본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이 원인을 비대한 경제 규모, 조직화된 기득권의 저항,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 일본만의 자본주의 모델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2000년도에는 1인당 GDP가 세계 3위였던 일본이 2008년에는 23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세계 2위였던 경제대국의 지위가 중국에 추월당하여 세계 3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와중에 한국의 삼성은 일본을 추월하여 압도하다 못해 2009년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일본의 9대 전자기업의 모든 영업이익을 다 합친 숫자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드디어 한국이 일본의 신용등급을 추월했습니다. 일본의 문제는 한국의 추격에서 벗어날 성장 동력이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 부분에서 승승장구하여 발전해가는 한국과는 대조적이기까지 합니다. 두 번째 충격은 정치 충격입니다.
전후 계속되었던 자민당만의 독주 체제가 2009년 일본에 새로운 바람이 불며 전후 최초로 집권당 체제가 민주당에게 찾아왔지만 유일하게 찾아왔던 정치 개혁의 기회는 민주당이 자멸함으로써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민당의 독주 체제는 더욱 강해졌고 이에 대한 대안 세력이 이제는 없어져 버려 일본의 정치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충격은 센카쿠 열도 분쟁입니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데 중국과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분쟁지입니다. 일본 해경은 이 지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 어선을 납포했지만 이에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자 일본 정부는 중국에게 꼬리를 내리고 어선을 즉시 석방해버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무릎 꿇은 이 사건으로 인해 아시아의 리더라고 자처했던 일본의 입지는 흔들리게 되었고 특히 일본이 아시아의 최고 국가라고 믿어 의심치 않던 일본인들은 더 이상 일본은 아시아 최고가 아니라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일본인들은 한국과 중국 등에 밀려 삼류국가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충격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충격입니다. 일본 전후 가장 거대한 자연재해인 동일본 대지진은 지진과 쓰나미, 원전 사고라는 삼중재해의 연타로 일본의 답도 없는 관료주의의 현실을 드러냈는데요. 일본은 안전한 사회라는 인식마저 사라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일본 국민들이 누려온 안락함과 미래에 대한 보장이 산산이 부서져 고통스러운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잠깐의 번영을 누렸지만 이제는 번영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장치가 사라졌고 지난 아베 정권의 재임 기간 동안 개혁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립서비스에 불과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워 일본을 외교적으로 고립시켜버렸습니다. 특히 글로서먼 국장이 본 일본의 가장 취약한 요소는 현실에 안주한다는 점입니다. 네 번의 충격을 겪으면서도 일본은 개혁을 하기는커녕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하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택하지 않고 현실에 순응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가 급격하게 변하는 가운데 스스로 만들어낸 안락함에 취해 사회 개혁을 포기한 일본은 끓는 물속의 개구리와 같이 서서히 죽어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에 비해 대한민국은 국토가 완전히 초토화된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에서 일어나 현재의 지위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과거 소니로 대표되는 일본의 가전들이 전 세계를 휩쓸었으나 지금 세계의 가전 시장은 삼성과 LG 등의 한국의 기업이 모두 그 자리를 차지했으며 지금에 와서는 일본의 대표 전자기업들의 매출을 다 합쳐도 삼성전자의 매출의 상대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현재의 한국과 일본은 과거에 가난하던 한국이 아니고 일본도 과거에 잘 나가는 일본이 아닙니다. 특히 문화적으로도 일본의 문화는 다국 내에서 외면받고 있으며 일본의 젊은 층들은 한류에 빠져 한국을 동경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며 깔보던 일본의 9세대들은 어차피 나이를 먹어가며 은퇴하고 있으며 한류에 빠진 젊은 층이 점점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대가 거듭될수록 한국 문화에 빠져 있으며 한국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쇠퇴하여 추락하는 일본과 여러 분야에서 일본을 역전하고 앞서고 있는 한국, 그리고 일본의 새로운 세대들이 한국에 빠지고 한국인이 되고 싶어하는 상황은 존 티토의 예언처럼 2036년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현실로서 일본이 한국에 흡수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폐허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폐허를 딛고 일어서서 선진국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식민지가 되는 것도 언뜻 보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두 나라의 현재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전망이기도 합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110년 전에는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지만 이제는 일본이 우리에게 항복을 하고 밑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대로 대한민국이 지금같이 앞으로 쭉 나아간다면 예언과 전문가들의 예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